오늘 영상에서는 무지출 성공하는 꿀팁 3가지를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동안 제가 소비 습관이 잘 자리 잡아서 무지출 챌린지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가파르게 오른 물가로 인해 다시 무지출 챌린지를 하면서 생활비를 방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에 생활하는 생활비로 잡은 금액이 30만 원인데 최근에 자꾸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씩 초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과거의 루틴으로 생활비를 꽉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 무지출 꿀팁을 전수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저의 30만 원 생활비에는 고정비인 대중교통, 교통비, 관리비, 대출이자, 보험비 등을 제외하고 식비, 생필품비, 그리고 기타 잡비들을 포함해 30만 원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평소에 병원을 좀 자주 가는 편이라 병원비 항목을 따로 10만 원 잡아서 고정비에 넣었는데요. 갑자기 소화제가 필요하거나 밴드가 필요하거나 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의약품비는 병원비 항목이 아니고 기타 잡비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빠듯하죠. 돈을 모을 때도 건강을 챙겨가면서 돈을 모아야 해요. 안 그러면 고정비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2인 가구로 남편이 타 지역에 있어서 1인 가구 자취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1인 가구이신 분들이나 2인 가구인데 서로 용돈을 나눠 쓰시는 분들에게 저희 무지출 성공담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과거 내역을 잠깐 보여드리면 30일에서 10일만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무지출을 하자며 계획을 잡고 생활을 했었는데요. 지금이 1월이면 2월에 무지출 몇 회에 도전하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이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달력에 표시를 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은 돈을 쓴 날, 검정색은 돈을 쓰지 않는 무지출 데이예요. 이런 식으로 미리 다음 달에 대한 계획을 하고 돈을 쓴 날과 아닌 날을 명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돈을 쓸 때 이 달력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지금 사야 해? 라면서 스스로 지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달력에 주로 체크를 했는데 요즘 가계부 어플도 많으니까 거기에 쓴 날, 안 쓴 날을 기록해 두시면 제가 했던 것처럼 돈을 몇 번 사용했는지 카운팅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기 전에 내가 몇 번 이달에 무지출을 할지 선언을 하고 가계부를 먼저 본 뒤에 돈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꿀팁입니다. 다음 단계로 돈을 쓰는 날을 정해서 그날에만 쓰는 거예요. 보통 저는 토요일에 장을 봤는데요.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다 보면 깜빡한 경우도 생기고 갑자기 생필품이 떨어져서 어제 장을 봤지만 한 번 더 장을 봐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일요일에 장을 볼지 더 필요한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장을 볼지 고민해서 장을 봤어요. 머리를 감아야 하는데 샴푸가 다 떨어졌다 싶으면 일요일에 장을 보는 게 맞잖아요. 이런 날에는 딱 필요한 품목만 구입하고 집에 들어가는 습관이 필요해요. 괜히 뭘 더 싸게 파는지 돌아다니면 절대 안 돼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과일을 봤는데 과일의 할인폭이 굉장히 크다면 사고 싶어지잖아요, 사실. 이런 마음조차 들지 않기 위해 그냥 샴푸만 사고 집에 들어가는 게 생활비를 방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무지출이나 식비 방어를 하면서 주로 장을 봤었던 저렴한 식재료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것을 공유 드리려고 해요. 무지출 챌린지를 하고 있다고 설마 라면만 계속 드시는 건 아니죠. 보통 무지출 챌린지를 하면 저렴한 재료 위주의 장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캔참치라던가 김, 뭐 라면에 김치 이제 맨날 이런 것만 드시다가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레벨업한 버전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단백질 성분이 많은데 1,000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게 한 2종 정도 있고 가끔 돈을 더 쓰고 싶다고 하면 1,500원 미만짜리 버섯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 중 하나랍니다. 두 번째는 어묵이에요. 어묵도 1,000원 미만짜리, 그러니까 990원짜리 아니면 1,2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주로 샀는데요. 비싼 어묵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묵도 계속 먹으면 이제 질리기 때문에 가끔 3번 항목이랑 번갈아 가면서 먹었는데요. 3번, 바로 소세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소세지는 잘 안 사 먹긴 했는데 가끔 인공의 맛과 빠른 요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990원짜리 하는 햄이나 소시지를 사 먹었어요. 그런데 어묵이나 소시지나 건강을 위해서는 매주 장 보는 리스트에는 넣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샀던 식재료가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4번 항목입니다. 4번은 제철 야채예요. 제철 야채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목적으로 마트에서 굉장히 싸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르신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골라와서 주로 사는데 그때 주로 샀던 게 가지나 애호박, 파프리카 등이 있고 철에 따라 나물류들을 저렴하게 팔아서 나물 반찬을 정말 많이 해먹었어요. 요즘 애호박 가격 정말 비싼데 예전에 저는 1,000원 미만에 주로 샀었어요. 그래서 철과 무관하게 항상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이라던가 무, 양배추는 항상 제 밥상에 올랐던 단골이고 지금도 좋아하는 식재료 중 하나예요. 무지출을 하는 동안 육고기가 너무 비싸서 육고기를 자주 사 먹지는 않았었는데 계란을 메인으로 해서 닭고기 위주로 먹었어요. 돼지고기는 가게에 따라 다르지만 저렴하게 소포장해서 파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몸에 잘 맞지는 않아서 안 먹었어요. 돼지고기는 싸니까 체질에 잘 맞는 분들은 돼지고기를 사서 드시면 단백질과 지방이 골고루 갖춘 밥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고기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처럼 좀 육고기 비린내에 민감하시거나 닭이나 소고기밖에 못 드시는 분들은 제일 저렴한 게 닭고기니까 닭고기를 주로 사서 드시면 됩니다. 소분해서 냉동을 해가지고 드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잡내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드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무지출 챌린지 꿀팁 3가지를 모두 전달드렸어요. 첫 번째, 무지출 데이를 선언하고, 두 번째, 가급적 정해진 날에만 돈을 사용한다. 세 번째, 식비 방어에 좋은 건강한 식재료의 식사를 한다. 입니다. 무지출 챌린지를 한다고 시리얼, 라면만 계속 드시면 나중에 병나고 병원비가 더 들어요. 20대 분들은 젊으시다고 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탄단지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잘 짜시길 바라고요. 항상 돈을 쓸 때 불편함을 만드셔서 돈을 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게 되면 무지출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한 달 생활비 통장과 한 주 생활비 통장이 나눠져 있어요. 한 달 생활비 통장에는 앞서 말씀드린 30만 원이 모두 들어있는데 한 주 생활비 통장에 이 30만 원 중 5만 원씩 계좌 이체를 해서 돈을 쓰는 방식으로 저를 되게 불편하게 했거든요.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꿀팁도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물론 현금만큼 가장 불편하고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요소가 없기에 현금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일 좋은데 잔돈을 들고 장을 보거나 계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한 주 생활비 통장을 또 따로 만들어서 계좌 이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